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객이 28회 21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에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것과 등록증 양도 대여하게 하는 것 똑같습니다. 등록증 대여, 양도 대여나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게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즉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즉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을 취득해서 근무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이 근무하면 중개 보조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21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을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하여 갑과 을이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그렇습니다. 매각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이고요. 중개보수의 경우 약정이 없을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을개업공개사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개업공개사가 대리할 수 없는 것,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을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게시해야 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도 게시를 해야 되죠. 4번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을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휴업을 한 경우에는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스스로 휴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업무 정지하고 스스로 폐업하겠다는 사람을 등록 취소합니다.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변호사들이 하려고 법원 행정처에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예규와 규칙을.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을은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인장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죠. 매수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한 인장 등록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에 맞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인가에 대한 의결입니다. 협회 설립인가,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인가는 국토부 장관이 하죠. 그래서 소관사항이 아닌 것.
이게 되겠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부 장관 소관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이 소관사안이고요. 3번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건지 여부에 대한 의결. 단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자격시험 문제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결. 직접 출제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도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행 안 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할 수 있는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필요 없죠. 시도별로 중개보수는 다를 수 있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자,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가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 되는데 1번 연수교육받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물론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록 취소, 자격 취소되고 7일 이내에 등록증,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4번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벌에서 시험에 4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행정형벌은 두 가지가 있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 행정벌에서 2문제 나오네요. 행정벌에서 2문제, 행정처분에서 2문제 출제되니까요.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6번, 17, 18, 19, 20, 21, 22, 2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